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거를 쉽게 예상할 수 없긴 한데 일단 11월 FOMC 당시 기자회견 포함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시장에 이제 새로운 해석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을 또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을 때 11월 FOMC 당시 기자회견 포함해서 그때 우리가 인지했던 그런 내용 정도까지만 나오게 된다면 뭐 크게 이슈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확실하게 페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전히 시장의 희망 회로가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들만 좀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11월 FOMC 의사록 그 성명서에 실렸죠.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이야기는 솔직히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걸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을 때 시장을 위로 또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연출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남은 것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들이 만약에 좀 매파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좀 부정적으로 시장이 또 그걸 또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연착륙 시나리오와 이제 경착륙 시나리오 이 두 가지를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 경착륙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상단은 5% 내외 이 정도에서 아마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경착륙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상단은 5% 내외 정도로 아마 제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연준 피봇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 그런다면 금리 상단은 5.5% 이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경기도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금리 상단을 오히려 올려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연준 피봇이 생각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하강 이 강도, 그러니까 경착륙이나 연착륙, 이거에 따른 시장의 어떤 시나리오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본다면 일단 경착륙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현재 지수 기준입니다. 현재 지수 기준으로 최소한 20% 이상 하락이 좀 나올 겁니다. 20% 이상이라는 거는 20%까지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20% 이상이에요.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가격대로 다시 빠른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 그러면 현재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5에서 10% 정도 제한적으로 하락 그 정도 가능성만 있고 2023년 내내 지루한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150 정도 또는 2100 이 수준에서 위로는 뭐 2600 사이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난이도 있잖아요. 이 시장의 난이도대로 1년 내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요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시장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의 이 괴리 이거를 좀 좁혀가는 과정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남은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의 희망을 꺾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도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걸 꺾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진바닥이 나온 과정들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을 때마다 다 시장이 희망 회로를 돌렸던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바닥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는 그런 구간. 이제 계속 당한 거죠. 희망으로 품다가 꺾이고, 희망으로 품다가 꺾이고, 희망으로 품다가 꺾이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누적되고, 기간적으로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이제 추세 반전? 이건 좀 나오기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심리까지 갔을 때 정말로 그 구간에서 진바닥이 만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2000년 닷컴 버블이 대표적인 예예요. 거의 2년 넘게 하락장을 만들었는데, 정말로 진바닥이 만들었던 그런 구간은 정말로 시장에서 별다른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 때 정작 그런 구간에서 진바닥이 좀 잡혔던 구간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큰 과제예요. 시장의 희망을 꺾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와 시장과의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현재 우려되고 있는 그 신용 경색 이슈, 이게 얼마큼 차단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확실한 거는 경기 침체로 들어갔을 때 최근 급락하고 있는 물가 관련 지표들이 있죠. 이런 게 지금 경착륙을 좀 암시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했었을 때 기업 이익이 얼만큼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게 시장에 모두 반영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리세션이 발생하는 그 사이클에서는 평균적으로 YOY 기준, 그러니까 전년 대비죠. 마이너스 10%대 EPS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건 S&P 500 기준이에요. 근데 현재 이거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관련된 지표를 보면은 요거거든요. 일단 이 두 개의 표에서 약간 괴리가 좀 있는데, S&P 500 선행 지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뭐 서베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 선행 지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선행 지수에는 뭐 신규 주문 건수, 뭐 재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가 예상한 게 오른쪽이고요. 이쪽은 일단 시니어론, 오피서 오피니언들의 서베이 결과입니다. 근데 이 괴리율을 보면은 그래도 모건 스탠리 쪽이 좀 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괴리율이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근데 서베이 결과로는 일단 마이너스 20%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기준.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어닝이 전년 대비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S&P 500 현재 EPS 기준으로는 아직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10% 초반대, 10% 초반대에 머물러 있긴 한데 이게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 강도는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다 반영했다라고는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전망치가 어쨌든 연말에서 내년 초에 아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전망치가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쪽 제조업 관련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이 재고를 어쨌든 밀어내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재무제표로 찍힐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를 찍히는지, 어쨌든 그건 이제 안 좋게 찍히겠죠. 마이너스로 찍히겠죠. 엄청나게 많은 그 재고를 밀어내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악성 재고를 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지 지표상으로 좋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게 어느 강도로 찍히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 경기 사이클의 어떤 그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 아마 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남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좋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어쨌든 4차 산업 시대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 구간에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물밑 작업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중심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기대를 살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안 좋은 것들이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강도가 어느 정도일 거냐는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없죠.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면에서는 이런 좋은 것들, 좋은 기대감들이 또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호재는 더하고 그리고 악재는 빼고 이거를 합산을 해서 실제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될 거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을 무조건 낙관하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고 그리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딱 보기에도 좀 애매한 구간이고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건 맞긴 한데 과도하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물론 기술적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특히 이런 사이클에서는 매크로를 좀 많이 비중을 높여서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유연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어쨌든 시장이 그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좀 많이 있긴 있어요. 내년 어떤 정책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도 예상할 수는 없고 실제로 어쨌든 이 뚜껑이 열어봐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뭐 여기가 이미 진바닥이 나온 구간이다라고 해서 물려 있으니까 여기서 물타기 하지 않으면은 단가를 낮추기 어려워. 이런 심리를 가진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 거대한 패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좀 냉정하게 차갑게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연말쯤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당장 내일 새벽에 11월 FOMC 의사로 공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해서 제가 내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